너 같은 여자가 뭘 알겠냐? 이건 군사 전략이야. 집안일이 아니라고. 교수님, 그 문서에 명백한 오류가 있습니다. 작전 구역이 뒤바뀌어 있죠. 닥쳐. 당신이 여길 왜 들어와 있나? 회의 방청은 민간인이 아니라 전문가만 가능한 자리야. 그냥 서류 검토만 해주시면 됩니다. 실제 작전 시뮬레이션은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요즘 자문위원들이 너무 나서는 것 같아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최신 전술 이론을 이해하기 힘드실 텐데 그냥 형식적인 자리잖아요. 정년 다 채우고 내려온 분들 자리 만들어주는 거. 그냥 형식적으로 참석만 해주시면 되는데 왜 자꾸 끼어드시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제가 방해가 되었다면 죄송합니다. 그날 밤 화자는 조용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먼지 쌓인 작전 문서들과 표창장 위로 그녀의 눈빛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숨겨뒀던 별 2개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지금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고요한 자문실의 그녀. 아침 8시 반 국방대학교 본관 3층 자문실에는 언제나처럼 조용한 발걸음이 들려왔습니다. 박화자 70살. 진회색 정장에 작은 진주핀 하나를 단정히 꽂은 그녀가 자문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또 저 할머니가 왔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이 그녀의 귀에 들렸습니다. 화자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자신의 자리에 앉아 서류 더미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박 위원님, 오늘 전략교리 세미나 자료입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김조교가 두꺼운 파일을 그녀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자료는 좀 복잡한 작전 시뮬레이션 내용이 많아서요.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시면 회의 후에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화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은 눈빛은 서늘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김조교가 나간 후 화자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녀의 눈은 매서운 독수리처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전술 배치도, 작전 시나리오, 병력 운용 계획, 모든 내용이 그녀의 머릿속에 정확히 입력되어 갔습니다. 오후 2시 전략교리 세미나가 시작되었습니다. 화자는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장준영 교수가 단상에 올라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한반도 유사시 작전 시뮬레이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 교수는 자신 있게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화자의 눈에는 그의 설명 곳곳에서 심각한 오류가 보였습니다. 특히 전술 구역 배치 부분에서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실제 전장에서 그런 배치를 한다면 아군 전체가 포위될 수 있는 위험한 계획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화자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네, 박 위원님. 전술 구역 배치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후방 보급로 확보가 어려울 것 같은데 적군의 측면 공격을 받을 경우 대응 방안이 있습니까? 장 교수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 그 부분은 물론 고려사항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런 배치는 매우 위험합니다.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화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장 교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박 위원님, 이런 복잡한 작전 계획은 전문 참모들이 단연간 연구한 결과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그때 회의실 뒤쪽에서 누군가가 작은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화자는 고개를 돌려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몇몇 젊은 교수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냥 서류 검토만 해주시면 됩니다. 실제 작전 시뮬레이션은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장 교수의 말에 회의실에서 또 다른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화자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두 눈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화자는 조용히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복도에서 장 교수와 몇몇 동료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요즘 자문위원들이 너무 나서는 것 같아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최신 전술 이론을 이해하기 힘드실 텐데 그냥 형식적인 자리잖아요. 정년 다 채우고 내려온 분들 자리 만들어주는 거. 화자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자신을 향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가에 섬뜩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화자는 오랫동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해둔 오래된 파일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군사 기밀 문서들, 작전 계획서들, 그리고 표창장들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 국방전략 5차 개편안 총설계자 육군 소장 박화자. 오래된 임명장에 적힌 글씨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투스타 장군 박화자. 하지만 그 사실을 아는 이는 이제 거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그 과거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녀는 조용히 전역했습니다. 화려한 전송식도 거부했습니다. 그저 평범한 할머니로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일로 그녀의 마음속에 불꽃이 일어났습니다. 너 같은 여자가 뭘 알겠냐는 말인가. 화자는 오래된 전술 교범을 펼쳤습니다. 그 교범은 바로 그녀가 직접 집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장준영 교수가 사용하는 모든 전술 이론의 기초가 된 바로 그 교범 말입니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화자의 눈은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10년간 참고 기다렸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진짜 실력이 무엇인지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화자는 조용히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새 문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전술 구역 배치 오류 분석 및 개선 방안이었습니다. 길고 긴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챕터, 비웃음으로 시작된 전쟁. 사흘 후 국방대학교에서는 특별전략교리 내부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국방부 실무진과 합참 관계자들까지 참석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화자는 평소처럼 진회색 정장을 입고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한반도 전면전 시나리오에 대한 새로운 작전 개념을 발표하겠습니다. 장준영 교수가 자신 있게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발표 자료가 들려 있었습니다.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이번 작전 계획은 기존 방어 위주의 전략에서 벗어나 선제 타격과 신속 전개를 핵심으로 하는 혁신적인 개념입니다. 화자는 조용히 자료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마자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전술 구역 배치도에서 심각한 오류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장 교수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이 작전의 핵심은 38선 북방 10km 지점에 전진 거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적의 초기 공세를 차단하고 화자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배치는 전형적인 함정 배치였습니다. 적군이 측면에서 공격할 경우 아군 전체가 포위될 수 있는 극도로 위험한 계획이었습니다.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장 교수는 점점 더 자신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또한 후방 보급로는 기존 1번 국도를 활용하되 예비 루트로 상간 도로를 병행 사용합니다. 이때 화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보급로 계획은 실제 전장에서 절대 작동할 수 없는 무모한 계획이었습니다.
상간 도로는 겨울철 결빙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1번 국도만으로는 전면 전시 물자 수송량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화자는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네, 박 위원님. 전진 거점 배치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적군의 우회 공격에 매우 취약할 것 같은데요. 특히 동쪽 산악지대를 통한 기습 공격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장 교수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산악지대는 대규모 부대 이동이 어렵거든요. 하지만 2000년대 초반 연합훈련에서 비슷한 시나리오가 실제로. 박 위원님, 장 교수가 화자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그냥 서류 자문만 해주시죠. 이런 실전 작전은 전문 작전 참모들이 다룰 문제입니다. 제가 15년간 연구한 분야거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장 교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복잡한 전술 시뮬레이션은 현장 경험이 있는 남성 장교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그가 말을 멈췄지만 그 뜻은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회의실 뒤쪽에서 누군가가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나이에 여성이 작전 이야기를 하겠다고요? 젊은 참모 하나가 동료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화자의 귀에 들렸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거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화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얼음보다 차가웠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화자도 조용히 일어나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장 교수와 동료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아무래도 연세 드신 분들은 최신 전술 개념을 따라가기 힘드시나 봐요. 특히 여성분들은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냥 형식적으로 참석만 해주시면 되는데 왜 자꾸 끼어드시는지 모르겠어요. 화자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뒤돌아봤습니다. 장 교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혹시 제가 방해가 되었다면 죄송합니다. 화자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장 교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에요, 박 위원님. 다만 앞으로는 전문 분야는 전문가들에게 맡겨주시면. 물론입니다. 앞으로 더욱 조심하겠습니다. 화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섬뜩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화자는 집에 돌아와 곧바로 서재로 향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새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한반도 전면전 시나리오 전술 분석 및 개선 방안이었습니다. 화자는 밤새도록 타이핑을 계속했습니다. 장준영 교수의 작전 계획을 한 줄 한 줄 분석하며 모든 오류를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새벽 4시 화자는 마침내 작업을 마쳤습니다. 총 51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지난 30년간 그녀가 축적한 모든 군사 지식과 경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화자는 보고서를 출력했습니다. 그리고 두 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국방부 정책실에 공식 제출할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장준영 교수님께. 화자는 봉투에 정중한 편지와 함께 보고서 사본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국방대에 가서 장 교수의 책상 위에 조용히 올려놓을 계획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화자는 창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군요. 3챕터
기록이 입을 열다. 다음 날 아침 7시, 화자는 평소보다 일찍 국방대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는 아직 조용했고 청소부들만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화자는 조용히 장준영 교수 연구실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장 교수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책상은 어제와 똑같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화자는 두꺼운 봉투를 책상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한반도 전면전 시나리오 전술 분석 및 개선 방안 장준영 교수님께 드립니다. 봉투 겉면에 정중한 글씨로 적힌 제목이 선명했습니다. 화자는 잠시 그 봉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2시간 후 장 교수가 연구실에 도착했습니다. 책상 위에 봉투를 발견한 그는 누가 놓고 간 것인지 궁금해했습니다. 봉투를 열자 두꺼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지? 장 교수는 첫 장을 펼쳤습니다. 표지에는 전술 분석 전문가 박화자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화자? 그 할머니가? 장 교수는 의아해하며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장부터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전진 거점 배치의 치명적 오류 현재 계획은 2000년 한미연합훈련 당시 실패한 전술과 동일한 패턴을 보임. 당시 훈련에서 아군은 적군의 우회 기동으로 인해 12시간 만에 전멸 판정을 받았음. 장 교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2000년 한미연합훈련 자료는 고도 기밀이었습니다.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이걸 대체 어떻게 해? 장 교수는 급하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보고서는 그의 작전 계획을 한 줄 한 줄 정확히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오류를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보급로 계획의 현실성 검토 제시된 상간도로는 1월부터 3월까지 결빙으로 인해 대형 차량 통행 불가. 이는 2005년 을지연습 당시 실제 확인된 사실임. 장 교수는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을지연습 자료 역시 기밀 문서였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간단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열정적인 연구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실전에서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마이너스 박화자 드림. 장 교수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할머니가 대체 누구지? 한편 화자는 이미 국방부에 정식 보고서를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국방부 정책실 김 과장에게 직접 전달한 보고서는 곧바로 상급부서로 올라갔습니다. 오후 3시 국방부 정책실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보고서 어디서 나온 거야? 국방대 자문위원 박화자라는 분이 제출했습니다. 박화자? 혹시 그 박화자인가?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나이든 국장 하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전에 전역한 투스타 장군 박화자 말하는 거야? 네, 맞습니다. 확인해 보니 동일 인물입니다. 그럼 이 보고서는 진짜 전문가가 작성한 겁니다. 국장은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51페이지에 걸친 방대한 분석 내용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용이 어때? 완벽합니다. 현재 국방대에서 연구 중인 작전 계획의 모든 허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안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국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참에도 사본을 보내. 이미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장준영 교수는 동료 교수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준영아,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야, 그냥. 장 교수는 오늘 받은 보고서 때문에 하루 종일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 보고서의 내용이 너무나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박화자라는 자문위원 알아? 아, 그 할머니? 맨날 뒷자리에 앉아서 시비 거는? 그런데 그분이 이상한 보고서를 보내왔어. 뭔 보고서? 장 교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내 작전 계획을 분석한 건데, 내용이 좀, 설마 할머니가 뭘 안다고? 동료들이 웃었지만 장 교수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화자는 평소처럼 자문실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젊은 교수들이 그녀를 보는 시선이 미묘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박 위원님, 어제 제출하신 보고서. 김조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네,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화자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연락이죠? 추가 검토를 요청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조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합참에서도 관심을 보인다고 하네요. 화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언제든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장준영 교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화자를 보자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 위원님, 잠시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화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둘은 조용한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진짜 대화가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 장준영 교수는 어색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박 위원님, 어제 보고서 정말 직접 작성하신 건가요? 화자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들은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기밀 문서들인데요. 화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밀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모르는 건 아니죠. 장 교수는 더 묻고 싶었지만 무언가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보고서의 내용이 너무나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좀 더 협조적으로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화자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2주일 후 국방대학교에서는 전국 단위 국방정책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과 각 군 참모들, 그리고 국방대 총장 강태구까지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였습니다. 강태구 총장은 전직 육군대장 출신으로 국방대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군 출신답게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이 강했습니다. 오늘 발표할 신개념 작전 계획은 우리 국방대가 3년간 연구한 결과물입니다. 강 총장이 개회사를 하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특히 장준영 교수가 주도한 이번 연구는 한반도 안보 상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입니다. 화자는 뒷줄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발표회장은 국방 관계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드디어 장준영 교수가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그는 자신있게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반도 전면전 대비 신개념 작전 시나리오를 발표하겠습니다. 하지만 화자가 보기에는 그의 계획이 전혀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같은 오류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작전의 핵심은 선제적 전진 배치와 신속한 기동 타격입니다. 발표가 진행되면서 화자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장 교수는 그녀의 보고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몇몇 참석자들이 전문적인 질문을 했고 장 교수는 막힘없이 답변했습니다. 그때 화자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네, 박 위원님. 사회자가 그녀를 지목했습니다. 회장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전진 거점 배치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적군의 우회 공격에 대한 대비가 부족해 보이는데요.
장 교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지난번과 똑같은 질문이 나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능성은 이미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공격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2000년 한미연합훈련에서는 박 위원님, 장 교수가 화자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이런 전문적인 군사작전은 현장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이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강태구 총장이 관심 있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장 교수는 계속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성분들은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냉철한 분석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회장 곳곳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몇몇 젊은 장교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작전 계획은 데이터와 논리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감정이나 추측이 아니라요. 강 총장이 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군 장성들이 전략부서에서 늘 빠지는 거 아닙니까? 회장에서 더 큰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화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감정에 휘둘리죠. 이건 생물학적 차이입니다. 장 교수가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장에서는 남성 지휘관들이 더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요. 화자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회장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나섰나 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조용히 듣기만 하겠습니다. 화자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장에서는 만족스러운 웃음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발표회가 끝난 후 강 총장은 장 교수를 불러 세웠습니다. 잘했어. 저런 건 확실하게 선을 그어줘야 돼. 감사합니다, 총장님. 여자들이 군사작전에 끼어들면 안 되지. 특히 나이 든 분들은 더더욱. 강 총장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화자는 집에 돌아와 서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굴욕이 그녀의 마음을 깊이 상처 입혔습니다. 하지만 분노가 그녀를 지배했습니다. 화자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익명 제보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제보 제목 국방대학교 내 부정 인사 및 연구비 유용 의혹. 화자는 차근차근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그녀가 관찰한 강태구 총장과 장준영 교수의 관계, 연구비 배정 과정에서의 의심스러운 점들, 그리고 인사에서의 불공정한 처리들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화자는 군에서 30년을 복무하며 쌓은 인맥과 정보력을 동원했습니다. 그녀가 알고 있는 것들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와 증언들이 있었습니다. 새벽 2시 화자는 마침내 제보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정말 전쟁이 시작되는군요. 화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분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국방부 감사실에서는 익명 제보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보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상세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후 화요일 아침, 화자는 평소처럼 국방대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복도에서 만난 교수들이 그녀를 보는 시선이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자문실에 도착하자마자 김조교가 긴장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박 위원님, 총장실에서 오전 10시에 오시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화자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씀하시던가요? 아니요, 그냥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만. 김조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10시 정각, 화자는 총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시죠. 강태구 총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화자가 들어서자 총장실에는 강 총장뿐만 아니라 행정실장과 감사 담당관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박 위원님 앉으시죠. 강 총장은 차가운 시선으로 화자를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에 국방부 감사실에서 우리 대학에 대한 익명 제보가 들어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화자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제보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합니다. 특히 우리 대학 내부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내부자의 소행으로 보인다는군요. 강 총장은 책상 위에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혹시 박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가 있으신지요? 화자는 잠시 생각하는 척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어떤 내용인지요? 연구비 배정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인사청탁, 그리고 강 총장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자문위원 임명 과정에서의 외압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정실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박 위원님, 솔직히 말씀해 주시죠. 최근에 총장님과 장 교수님에 대해 불만이 있으셨던 거 아닙니까? 화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불만이라고 하면 지난 발표회에서 있었던 일 말입니다. 그때 기분이 상하셨을 텐데 감사 담당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위원님, 이번 제보는 단순한 불만 제기 수준이 아닙니다. 이는 명백한 조직 내 갈등 조장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강 총장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감히 자문위원 주제에 이런 식으로 조직을 흔들려고 하십니까? 화자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총장님, 저는 제보와 관련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강 총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제보에 사용된 내부 정보들은 자문위원급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박 위원님만이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화자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어떤 내용 말씀이신지요? 2018년 연구비 재배정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 말입니다. 그때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은 박 위원님 뿐이었거든요. 강 총장은 승리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네가 여기서 더 움직이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행정실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이미 변호사와 상의했습니다. 무고죄와 업무방해죄로 고발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화자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강 총장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간단합니다. 자문위원직을 사퇴하시면 됩니다. 조용히.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확약해 주시고요. 감사 담당관이 준비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사퇴서입니다. 여기 서명만 하시면 모든 게 조용히 정리됩니다. 화자는 그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만약 서명하지 않으면? 그럼 끝까지 가는 거죠. 법정에서 만나게 될 테고 박 위원님의 모든 과거가 샅샅이 조사될 겁니다. 강 총장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화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펜을 들었습니다. 정말 서명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자는 사퇴서에 서명했습니다. 강 총장과 행정실장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셨습니다. 앞으로는 조용히 지내시길 바랍니다. 화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총장실을 나온 화자는 복도를 걸으며 주머니 속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녹음이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자문실로 돌아온 화자는 조용히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박 위원님, 김조교만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그만두시는 건가요? 화자는 쓸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네요. 그런데 정말 제보하신 건 아니죠? 화자는 잠시 김조교를 바라봤습니다. 그것도 중요한가요? 김조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오후 5시 화자는 마지막으로 국방대학교를 나섰습니다. 10년간 다닌 직장이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화자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저장해둔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여보세요. 정보사령부 출신 이대령님이시죠? 저 박화자입니다. 장군님, 오랜만입니다. 급한 부탁이 있는데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언제든지요. 화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화자는 조용히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파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그녀가 모아온 자료들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보여줄 때가 왔군요. 화자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사흘 후 목요일 저녁 서울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화자는 이대령과 마주 앉았습니다. 이대령은 화자보다 10살 어린 후배로 과거 정보사령부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였습니다. 장군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락을 주시다니. 이대령은 반가우면서도 궁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좀 급한 일이 생겨서 말이야. 혹시 지금도 현역들과 연락하고 있지? 네, 정보사 동기들과는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화자는 조용히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국방대학교 강태구 총장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게 있나? 이대령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강태구 총장요? 왜 갑자기 그분에 대해서?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화자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령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소문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소문? 총장이 되기 전에 방산업체와 관련해서, 그리고 인사 관련해서도. 이대령은 주변을 살핀 후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정보사 쪽에서는 예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화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구체적인 자료 같은 건 없을까? 장군님,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이대령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화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국방대에서 일하면서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어. 하지만 혼자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며칠 시간을 주시면 알아보겠습니다. 2주일 후 화자는 이대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장군님, 만나뵐 수 있을까요? 좀 중요한 정보를 찾았습니다. 같은 카페에서 만난 이대령은 두꺼운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게 뭐지? 강태구 총장과 관련된 자료들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없는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자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각종 문서들과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방산업체 임직원들과의 골프 모임 사진, 해외 출장 시 동반자들 명단, 그리고 의심스러운 계좌 거래 내역들입니다. 이대령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특히 장준영 교수와의 관계도 여기 있습니다. 둘이 친척 관계라는 걸 아셨나요? 화자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친척이라고? 네, 강 총장의 처남이 장 교수의 장인어른입니다. 복잡하지만 결국 한 가족이죠. 그럼 장준영 교수의 국방대 임용도?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화자는 자료들을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료들 어떻게 구했어? 정보사 동기 중에 감사 업무 담당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비공식적으로 도움을 받았습니다. 화자는 고마운 마음으로 이대령을 바라봤습니다. 고마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장군님, 혹시 위험한 일에 휘말리시는 건 아니죠? 화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 나도 이제 70이야. 조심스럽게 할 거야. 그날 밤 화자는 집에서 모든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령이 준 자료와 자신이 10년간 모아온 증거들을 종합하니 완전한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화자는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국방부가 아닌 다른 곳으로 보낼 예정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국방위원회 사무실에서는 특별한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국방위원회 귀하. 국방대학교 내 부정비리 관련 제보 자료를 첨부합니다. 마이너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시민 일동. 국방위 조사관이 봉투를 열자 수십 장의 문서가 나왔습니다. 강태구 총장과 장준영 교수의 부정비리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들이었습니다. 이 자료들 진짜인 것 같은데? 어디서 구한 건지 모르겠지만 내용이 너무 상세해요. 국방위에서는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자료의 진위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이 사실로 판명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국정감사에서 다뤄야 할 사안입니다. 강태구 총장을 증인으로 소환해야겠어요. 한편 화자는 과거 참모총장 시절 함께 근무했던 동기들과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김 장군님이시죠? 저 박화자입니다. 화자야.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 잘 지내고 있어. 그런데 부탁이 하나 있는데. 화자는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 장군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럼 도움이 필요하겠네. 혹시 국방위 쪽에 아는 사람이 있다면. 물론이지. 내가 몇 명 연락해 볼게. 이렇게 화자의 네트워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 후배들, 그리고 제자들까지 하나씩 연락을 취했습니다. 한 달 후 화자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화자 위원님이시죠? 국방위원회 조사관 박민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뵐 수 있을까요? 국방대학교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습니다. 화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떤 건에 대해서인지요? 강태구 총장과 장준영 교수 관련입니다. 위원님께서 그곳에서 근무하셨다고 들었는데. 알겠습니다. 언제 뵐까요? 내일 오후 2시는 어떠신지요? 좋습니다. 전화를 끊은 화자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것입니다. 그날 밤 화자는 오랜만에 군복을 꺼냈습니다. 10년 전에 입었던 정복이었습니다. 어깨에 달린 별 2개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작전이군요. 화자는 거울 앞에서 군복을 입어봤습니다. 여전히 잘 맞았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이상 조용한 할머니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육군 소장 박화자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국회 국방위원회 조사실에서 화자는 박민수 조사관과 마주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소의 진회색 정장이 아니었습니다. 화자는 정식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가슴에는 각종 훈장들이, 어깨에는 별 2개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 조사관은 화자를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현역이신가요? 아니요. 전역한 지 10년 되었습니다. 다만 오늘은 박화자가 아닌 육군 소장 박화자로 왔습니다. 화자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당당하고 위엄이 있었습니다. 소장님이셨다고요?
네, 대한민국 국방전략 5차 개편안을 총설계한 투스타 장군입니다. 박 조사관은 급하게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화자의 경력을 확인하자 경례를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군님. 몰라 뵙고 실례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앉으시죠. 화자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국방대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었습니다. 장군님께서 직접 목격하신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화자는 지난 10년간 국방대에서 경험한 모든 것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강태구 총장과 장준영 교수의 관계, 연구비 배정 과정에서의 특혜, 그리고 자신이 당한 부당한 대우까지. 이 녹음 파일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화자는 강 총장이 자신을 협박했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박 조사관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녹음 파일 속에는 강 총장의 위협적인 발언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국정감사에서 정식으로 다뤄야 할 사안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주일 후 국회에서는 국방위원회 긴급 공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국방대학교 내 부정비리 및 인권침해 실태조사였습니다. 청문회장에는 강태구 총장과 장준영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 있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별거 아닐 거야. 그냥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야. 강 총장이 장 교수에게 속삭였습니다. 네, 총장님. 그 할머니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청문회가 시작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다음은 참고인으로 박화자 전 육군 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청문회장 뒤쪽 문이 열리자 화자가 들어섰습니다. 정식 군복을 입고 별 2개가 선명한 상태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는 그녀를 보자 강 총장과 장 교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투스타 장군이셨다고요? 장 교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화자는 증인석에 앉기 전에 국기에 대한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 모습은 30년간 군복무를 한 군인의 품격을 보여주었습니다. 박화자 전 소장님,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국방위원장이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소장 박화자입니다. 30년간 복무하며 국방전략기획, 작전계획 수립, 그리고 한미연합훈련 총괄을 담당했습니다. 화자의 목소리는 청문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특히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국방전략 5차 개편안을 총설계했으며 현재 우리 군이 사용하는 주요 전술 교리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강 총장과 장 교수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국방대학교에서 경험하신 일들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화자는 차분하게 지난 10년간의 일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국방대 자문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장준영 교수의 작전 계획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오류인가요? 현재 국방대에서 연구 중인 전진 거점 배치 계획은 2000년 한미연합훈련에서 실패한 전술과 동일합니다. 당시 이 전술로 인해 아군은 12시간 만에 전멸 판정을 받았습니다. 장 교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기밀사항인데 어떻게? 제가 그 훈련의 총책임자였기 때문입니다. 화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런데 장 교수님께서는 지난 발표회에서 뭐라고 하셨죠? 화자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너 같은 여자가 뭘 알겠냐는 말에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문회장의 모든 시선이 화자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제가 알던 건 나라를 지켜야 할 책임이었습니다. 30년간 목숨 걸고 배운 것들이었습니다. 화자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강태구 총장과 방산업체 간의 부적절한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자료입니다. 이것은 장준영 교수 임용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연구비 부정 사용 내역입니다. 화자가 제출하는 자료들은 모두 구체적이고 정확했습니다. 강 총장과 장 교수는 점점 더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때 국방부 장관이 청문회장에 입장했습니다. 그는 화자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를 올렸습니다. 박화자 소장님, 오랜만입니다. 장관은 과거 화자의 부하였습니다. 장관님도 오셨군요. 화자는 차분하게 인사했습니다. 강 총장은 이 상황을 보고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국방부 장관까지 화자에게 경례를 올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강태구 총장님, 박화자 소장님에 대해 하신 발언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위원장이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강 총장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다리로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화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군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청문회장이 숨죽여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이었습니다. 장군님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화자는 조용히 강 총장을 내려다봤습니다. 총장님, 일어나세요. 장군님, 사과는 저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복무하는 모든 군인들에게 하셔야 합니다. 화자의 말에 청문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지 3개월 후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국방대학교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강태구 총장은 사임했고 장준영 교수도 파면되었습니다. 새로운 총장이 부임했고 대학 전체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화자는 다시 국방대학교 자문위원으로 복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자문위원이 아니었습니다. 특별자문위원장이라는 새로운 직책을 맡았습니다. 아침 8시 반 화자는 평소처럼 국방대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박 장군님, 안녕하십니까? 복도에서 만난 젊은 교수들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예전에 무시하는 시선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화자는 따뜻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자문실에 도착하자 김조교가 환한 미소로 다가왔습니다. 장군님, 오늘 오전에 여군 장성 인사정책회의가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화자는 책상에 앉아 오늘 검토할 자료들을 펼쳤습니다. 여군 장성 인사정책 개선안이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일을 할 수 있겠네요. 화자는 만족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전 10시 회의실에서는 여군 장성 인사정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모두 화자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박 장군님, 이번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시겠습니까? 새로 부임한 총장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현재 여군 장성 비율이 전체의 3%에 불과하다는 점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화자는 차분하게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여군의 능력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편견과 기회 제한 때문입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시합니다. 화자는 준비해온 자료를 설명했습니다. 여군의 전문 분야 확대, 리더십 교육 강화, 그리고 무엇보다 성별에 관계없는 공정한 평가 시스템 구축이었습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10년 내에 여군 장성 비율을 10%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훌륭한 제안입니다. 국방부에도 건의하겠습니다. 총장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점심시간 화자는 구내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외로운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교수들이 인사를 드리고 지나갔고 학생들도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장군님, 혹시 같이 앉아도 될까요? 젊은 여군 장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물론입니다. 앉으세요. 저는 국방대 연구과정에 온 김은경 소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무슨 연구를 하고 계신가요? 여군의 전투부대 배치 확대에 대한 연구입니다. 김소령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사실 장군님을 뵙고 싶어서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요? 왜요? 장군님 덕분에 여군들에게도 희망이 생겼거든요. 이제는 정말 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화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도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네, 장군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후 3시 화자는 특별 강의를 위해 대강당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국방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래 국방 전략과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대강당은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남녀 구분 없이 모든 학생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화자입니다. 화자는 단상에 서서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리더십은 계급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품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 중에 여군 장교 후보생들이 있을 텐데 누군가 너 같은 여자가 뭘 알겠냐고 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여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실력으로 증명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화자는 지난 몇 달간의 경험을 토대로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강의가 끝나자 학생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장군님, 질문이 있습니다. 한 남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앞으로 군에서 성별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화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갈등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남녀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라를 지키는 동료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오후 5시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화자는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군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조교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늘도 고생했어요. 화자는 복도를 걸으며 게시판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작전은 계급이 아니라 품격으로 이끈다. 마이너스 전 육군 소장 박화자. 화자는 그 문구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국방대 정문을 나서는 길에 김은경 소령이 화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장군님, 존경합니다. 고마워요. 당신도 훌륭한 군인이 되세요.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자는 집으로 가는 길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너 같은 여자가 뭘 아냐고? 화자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제 모두가 알게 되었죠. 그날 밤 화자는 서재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앞으로도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선배가 되고 싶다. 별 2개의 무게를 이제야 제대로 느끼고 있다.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화자는 어깨에 별 2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전히 빛나는 별들. 그 별들은 앞으로도 계속 빛날 것입니다. 나이와 성별을 이유로 차별받던 시대를 살아온 우리 세대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입니다. 박화자 장군처럼 당당하게 맞서 싸운 덕분에 후배들이 더 나은 세상을 살 수 있게 되었죠. 성차별 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해 이런 메시지가
더 퍼져나갈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 댓글 참여 부탁드립니다.